완결 로판 후회물 웹툰 모음. 로판 후회물 중 완결작만 모아봤습니다. 흔한 빙의물인 줄 알았다. 여기 마음대로 말도 못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디트. 그녀는 사랑받는 딸이라 알려졌지만 사실 그녀는 학대받고 있었으며 가문의 이익을 위해 적대 가문과 강제로 결혼하게 되는데 그녀의 남편마저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며 모두 여주에게만 관심을 주었습니다. 이에 질투를 하며 여주를 괴롭히다가 결국 남편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런 에디트에 빙의하게 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결말을 바꾸기 위해서 아무런 욕심도 내지 않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모두 에디트를 의심했으며 오해를 풀려고 노력해봐도 원작과 벗어나는 일을 하려고 하면 기절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남편의 침실로 들어가는데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기 힘든 결혼 생활로 인해 목숨을 끊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이올렛. 그녀는 하나뿐인 왕녀로 태어나며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지만 왕실의 사업은 실패하고 국왕은 이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이때 윈터는 돈을 모으는 능력은 있었지만 자기가 없었고 왕실은 돈이 없었기에 왕실과 윈터는 결혼을 통해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이올렛은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강제로 윈터와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바이올렛은 첫눈에 반하게 되며 잠깐이나마 결혼 생활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이올렛의 오빠가 왕실의 해체를 발표하였고 윈터는 원하는 자기도 얻지 못하게 되면서 바이올렛은 모두에게 무시받으며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일어났더니 윈터와 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희랑고경가. 여기 자신을 죽여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루. 그녀는 왕녀로 태어났지만 셋째 왕자가 왕의 후궁을 유혹하며 생긴 아이였고 왕은 분노하여 소루를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소루는 귀신을 볼 수 있었고 귀신은 소루의 눈을 가져가 소루의 시력을 잃게 하였으며 귀신들은 소루 주변 사람들을 죽이면서 소루를 괴롭혔습니다. 이로 인해 모두가 소루를 멀리하고 소루를 불결하다 여길 때 장군과 강제로 결혼하게 됩니다. 장군도 소루를 원하지 않았으며 소루를 불결하게 여겼지만 그녀가 공주였기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장군의 근처에 다가가니 모든 귀신들이 사라졌습니다. 소루는 장군의 근처라면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해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곁에만 머물게 해달라 애원합니다. 아빠, 나 이 결혼 안 할래요? 여기 남자에게 집착하다 목숨을 잃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주베. 그녀는 공작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고 언제나 차가웠으며 주벨은 미하일이라는 남자에게 집착하며 근처에 다가오는 모든 여자들을 질투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참가한 파티에서 황녀가 독살당하는데 모두가 주벨이 황녀를 질투해 버린 일이라 생각하며 그녀를 범인이라 지목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감옥으로 데려가며 단검을 지어줍니다. 그녀는 자결하라는 뜻인 줄 알고 자결하게 되는데 이런 주벨에게 빙의하게 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결말을 바꾸기 위해서 미하일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이를 듣더니 주벨을 걱정하며 갑자기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황제의 아이를 숨기는 방법. 여기 첫날 밤 이후 이혼당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스테. 그녀는 어릴 적부터 황후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황제와 결혼하며 황후가 되었지만 선왕이 죽자 황제는 자신은 혼인을 원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기 위해선 양쪽의 동의가 필요했고 아스텔의 아버지는 이를 이용하자고 하지만 그녀는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하였고 아스텔의 아버지는 이혼할 거라면 가문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아스텔은 진짜로 가문을 나왔지만 그녀는 사실 황제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황제의 아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아이의 눈동자 색을 바꾸며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6년 만에 황실의 기사들이 찾아오며 황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내 남자의 인성이 조금 이상하다. 여기 남자 때문에 우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보네. 그녀는 뛰어난 기사들을 배출해내는 체르시니아 가문의 막내딸이며 어린 시절 이왕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보네는 이왕자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황궁에서 이왕자를 피해 숨어 있었는데 다른 남자 아이와 만나게 되면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일왕자였고 일왕자는 이보네의 가족들이 항상 조심하라고 말하며 매일 시체를 치운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체르시니아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서 가문은 멸망하게 되었고 이후 이보네는 정체를 숨긴 채 다른 신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일왕자가 이보네를 찾고 있었고 이보네는 일왕자를 만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일왕자가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이번엔 일왕자가 이보네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죽기를 바랄 때가 있었다. 여기 아버지의 원수와 결혼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본느. 이본느는 공작의 딸이었고 공작이 어린 시절부터 애지중지 키웠다는 것은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황제와 결혼하며 황후가 되었지만 공작과 황제는 서로 원수였으며 공작은 황제의 가족들을 죽이고 어린 황제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당연히 황제는 공작을 원망했으며 원수의 딸인 이본느에게 잘해줄 리 없었고 공작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딸을 황후로 만들기 위해 결혼시킵니다. 황제는 당연히 이본느에게 잘해줄 리 없었고
황제는 결혼식 도중에 나가고 사라진 황비 제도를 부활시키며 황비를 드리는 등 이본느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이본느를 만날 때마다 원망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오갑자. 여기 사랑하던 사람에게 모든 걸 잃고 버림받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네트. 그녀는 왕가의 혈통이자 군부 대장의 외동딸이었고 아버지의 부하인 하이너와 인연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이너는 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반란을 성공하며 아네트의 아버지를 죽이고 아네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며 이를 기점으로 하이너는 아네트에게 차가워졌지만 아네트는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곧 자신이 아는 하이너로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이너는 아네트를 사랑한 적이 없었고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접근했으며 아네트는 이를 알고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하이너는 이혼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곁에서 평생 불행하라고 합니다. 아네트는 점차 마음을 정리하며 하이너에게 받은 보석을 팔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가 총을 맞게 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아네트는 사실 임신 상태였고 총상으로 인해 유산되었으며 앞으로의 임신은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